뉴저지 최대 한인 밀접 지역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에서 막대한 비리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해리슨 학군이 곧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 100% 대면 수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알 수 있는 패스앱 시범 운영에 돌입하면서 더 많은 경제 재개를 시사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뉴욕시 상업용 부동산 가치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텍사스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 방역 규제를 완화하고 나서자 보건당국은 이를 두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CDC가 코로나19 백신을 혼합하여 접종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달 출간 예정이었던 마크 램지의 국제학술지가 결국 연기됐습니다. 논문 철회까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러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러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접 타운인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가 고위 공무원에 대한 특혜 제공과 부정부패로 수십만 달러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2일 주 감사원이 공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팰파크 타운 정부는 데이빗 로렌조 행정관 등에게 불법으로 미사용 유급 병가 비용 등을 지급하는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하며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뉴저지 주 주법은 공무원이 은퇴할 경우 딱 한 차례만 최대 1만 5천 달러의 미사용 유급 병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팰파크 타운 정부는 이 같은 법 규정을 어기고 2018년에 직원 27명에게 유급 병가 비용으로 10만 9천 달러를, 2019년에는 직원 22명에게 9만 5천 달러를 각각 지급했습니다. 로렌조 행정관은 현직인데도 1만 5천 달러 이상을 지급했습니다. 팰파크에서 오랫동안 건설업을 운영해온 로렌조 행정관의 기본 연봉은 20만 7천 달러에 이릅니다. 그러나 팰파크 정부는 추가로 휴가 25일, 휴일 15일, 병가 12일, 개인 가사 및 생일 휴가 4일 등 매년 57일의 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병원 입원과 수술은 물론 치과 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전 가족 의료보험 카드까지 제공했습니다. 만약 그가 지금 은퇴한다면 병가, 퇴직금 및 기타 혜택으로 36만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팰파크 타운 정부에서 이같이 고위 공무원에 대한 특혜와 비리가 만연했지만 이를 감시해야 할 시의원들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 한국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그 자리에 앉은 건데 거기서 그렇게 착복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저희 아는 지인들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 2017년 로렌조 행정관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 6만 8천 달러를 타운 정부에 실비 정산을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산 요구 비용에는 아내 변호사 비용, 개인 건설 사업 관련 회계 서비스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타운 의회는 아무런 이견 없이 이 비용 지급을 승인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의 전체 면적은 1.2 스퀘어 마일에 불과한데 연간 12만 달러가 넘는 예산이 타운 정부 유류비로 지출된 점도 밝혀졌습니다. 한편 팰리세이드 파크 유권자협의회 권형만 회장은 팰파크 타운 정부의 부패상이 감사 결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비리의 온상인 타운 행정관실을 없애고 관계 공무원들의 모든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사람이 비리는 알게 모르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드러나가지고 제대로 크리스정 시장께서 빨리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데이빗 로렌조를 사직을 시키고 행정관이라는 그 직책을 없애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주민들은 함께 일어서서 데이비 로렌저의 사직과 그리고 팔팍타운의 투명화를 위해서 법적인 조치까지 취할 방법도 모색 중입니다. 이와 관련 이종철 부시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정확히 파악한 후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해리슨 학군이 앞으로 3주 이내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 100% 대면 수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착용, 사후적 거리 두기 및 무작위 COVID-19 테스트를 통해 학교를 관리한다는 방침인데요.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 같은 해리스 학군의 100% 대면 수업 전환 시행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된 이후 거의 1년 만의 재개입니다. 현재 해리스 학군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오픈 계획에 따르면 학군의 모든 유치원생부터 5학년까지 학생들은 3주 이내에 풀타임 시행,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4월 봄방학 후에 풀타임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뉴욕주의 학교 내 코로나19 양성 발생 비율을 통한 통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통계는 무증상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간 무작위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그 수치가 뉴욕시 전체 수치보다 낮은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또 학교 내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은 안전 조치를 시행하면 교실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는 보건 전문가들의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CDC 또한 교사 백신 접종이 학교 재개를 위한 전제 조건은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이는 지금까지 뉴욕의 안전 기록에 의해 뒷받침된 결과이며 어린아이들을 위해 가능한 빨리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도 곧 학교 재개를 위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뉴저지주의 경우 3월 15일부터 프리K부터 12학년까지의 교사 및 교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자격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가 스포츠 경기장 등의 재개와 함께 입장 시 스캔만으로 백신 접종 여부와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백신 여권인 엑셀시어 패스의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주가 스포츠 경기장 입장객들을 대상으로 어플리케이션 엑셀시어 패스를 시범 운영하면서 앞으로 각종 경기장과 공연장의 영업 재개를 앞당길 계획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주 경기장 관중 입장이 재개된 메디슨 스퀘어 가든과 바클레이 센터 두 곳에서 앱을 통해 입장객의 백신 접종 확인서와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IBM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QR 코드 스캔으로 간단히 검사 결과를 인증할 수 있는 앱을 개발했다며 앞으로 극장과 경기장, 그 외 업소의 재개장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모바일 항공사 탑승권과 유사한 것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백신 정보와 검사 결과를 엑셀시어 패스에서 프린트하거나 앱을 통해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패스에는 QR코드가 입력돼 있어 경기장 입장 시 스캔만으로 각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의 경기장에는 전체 수용 인원의 10%만 입장이 가능하며 이들은 모두 입장 전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엑셀시어 패스가 지난 토요일 바클레이 센터에서 열린 네츠 경기에서 처음 시범 사용돼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적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뉴욕주에서 최소 1회 이상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300만 명 이상으로 약 15.2%이며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사람은 거의 170만 명으로 8%가 약간 넘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뉴욕시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15.8% 하락했습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을 휩쓸면서 대도시의 고층 빌딩은 불이 꺼졌고 쇼핑센터는 폐쇄되었으며 레스토랑 서비스는 테이크아웃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6조 달러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대불황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도시 사무실 빌딩은 텅 빈 상태입니다. 지난해 말 샌프란시스코의 미사용 사무실 빌딩은 거의 75% 증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뉴욕시 등은 25% 이상 증가했습니다.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에 따르면
이 같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불황으로 현재 전국 상업용 부동산 가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하락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부문은 사무실과 소매 부문으로 사무실은 12.6% 이상, 소매는 16.5%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하락세는 올해 말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시의 호텔, 소매 및 사무실 빌딩의 자산의 가치는 15.8%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부동산 가치 하락은 자산세 수입 감소로 이어져 주 정부의 재정난을 가중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올해 재산세 수입이 약 25억 달러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주 정부는 재산세 수입의 30%를 학교, 경찰, 공공서비스 지원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와 미시시피주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폐지하고 사업체 정원 100%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전하며 이런 조치는 시기상조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텍사스주의 그레그 에버 주지사는 지난 2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대부분의 규제를 취소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에버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회복과 백신 접종, 감소한 입원 환자 수, 그리고 텍사스 주민들이 시행해온 안전 관행을 볼 때 주의 의무화 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다만 주 차원의 의무화 조치 중단이 개인적 책임까지 끝내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공화당 소속 테이트 리브시 미시시피 주지사 역시 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없애고 사업체, 점포는 정원의 100% 범위에서 영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도 이날 대규모 집회와 관련한 보건 명령을 완화하는 데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 추후 다른 주로 이런 완화 조치가 확대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주지사들의 이런 결정은 코로나19의 겨울철 대확산이 수그러들면서 신규 환자나 입원 환자 수가 급감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와의 싸움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사태가 계속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이러한 방역수칙 완화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습니다. 앤디 슬라빗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선임 고문은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너무 일찍 푸는 것은 실수라고 생각한다며 텍사스 주지사에게 마스크 규제 해제를 재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텍사스주 교사협회도 성명을 내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의무화 조치를 없애는 일이 특히 학교에서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텍사스주 교사협회는 주지사가 특히 공립학교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그대로 시행하고 그것이 지켜지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건 전문가들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봄철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가운데 일부 주의 이번 방역수칙 완화 조치가 코로나19 확산세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 백신을 혼합 접종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섞어서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CDC 관계자는 현재 승인된 모든 코로나19 백신은 표시된 대로만 사용할 수 있고 백신을 혼합 접종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과 효능은 평가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백신을 혼합해 접종하지 말 것을 밝혔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V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혼합 접종 시험이 개시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1차 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 접종은 스푸트니크 V를 접종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와 파이자, 모더나 백신을 혼합해 사용하는 것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CDC는 아직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심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파이자는 3주 간격, 모더나는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도록 하고 있으며 CDC는 최근 2차 접종 시기를 1차 접종 후 최대 6주를 넘기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와 달리 존슨앤존슨은 1회만 투여하면 됩니다. 다만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수급하기 어려운 경우 1차 접종 후 최소 28일 후 존슨앤존슨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2차까지 모두 접종했다면 백신을 맞은 사람으로 간주된다며 예방 효과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자가 점차 늘면서 백신을 통해 언제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지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CDC가 이번 주 중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끼리는 가정 내 소모임을 해도 좋다는 권고안을 곧 내놓을 예정이라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여러 주 정부가 사업장과 점포의 영업 재개 등 경제 재가동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번 지침이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위안부 피해를 왜곡한 논문 게재를 예고한 국제학술지가 결국 3월호를 이번 달에 출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학술지는 램즈 교수가 답변할 때까지 인쇄본 출간도 늦추기로 했습니다. 법경제학 국제리뷰의 에릭 헬런드 편집장은 논문 저자인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에게 이번 달 31일까지 학계의 지적에 대한 반론을 요청했다고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법경제학 국제리뷰 3월호는 3월 안에 발간할 예정이었지만 램지어 교수의 논문 태평양 전쟁의 성계약에 대한 답변 마감 시한인 3월 31일을 넘겨 4월 이후에 출간될 전망입니다. 한 학계 관계자는 인쇄본 출간을 늦추는 것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다른 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논문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증거가 없고 결론 도출 과정에서 기초적 오류가 있다는 반론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학술지가 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출판을 강행하기 위해 램지어 교수에게 방어 논리를 개발할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학술지가 인쇄본 출간을 늦추는 데 그치지 않고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진희 이스턴 일리노이 주립대 사학과 교수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왜곡된 거짓 학문이라는 사실이 판명된 상태에서 학술지 측이 진실을 무시한 채 그대로 인쇄 출판을 강행하겠다면 편집진과 학술 출판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앤드류 코모 뉴욕주지사가 성추문으로 인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최초의 여성 주지사가 탄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이번 성추문으로 자진 사퇴하거나 탄핵당할 경우 뉴욕 주법에 따라 승계 서열 1위는 캐시 호철 부지사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뉴욕주에서 첫 여성 주지사가 탄생할 것인지에 대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호철 부지사는 시라큐스 대학을 졸업하고 워싱턴의 가톨릭 대학에서 법학 학위를 받고 주 상하원 의원들의 법률 고문 및 입법 보좌관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녀는 2014년 재선에 도전한 쿠오모 주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선거에 출마해 승리하면서 부지사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이리 카운티 민주당 위원회는 호철 부지사는 언제든 주지사 자리에 오를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부지사의 끈기로 모든 일을 착실히 수행해 뉴요커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일대 스트리선상에서 야외 문화 공연을 펼치는 오픈컬처 프로그램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오픈컬처는 5개 보론에 지정된 150여 개의 스트리트에서 각종 예술 공연, 문화 수업, 워크숍 등이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뉴욕시는 이에 참여할 전문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공연 개최 신청은 뉴욕시 문화재단 그룹 소속 회원이거나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뉴욕시 문화국 문화개발펀드 수혜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신청은 건당 $20의 신청비와 함께 희망 공연일 15일 이전에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1 환율이 어제 2일에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1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0.5원 오른 달러당 1,124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세가 진정된 영향으로 환율은 6.5원 내린 달러당 1,117원으로 출발했으나 점차 낙폭을 줄여 1,120원대 초중반으로 올라섰습니다. 장중 위안화 환율이 약세를 보이고
코스피 지수가 상승폭을 줄인 데 영향을 받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인 지난달 26일에는 전날 종가보다 무려 15.7원 오른 달러당 1123.5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하루 상승폭으로는 20원 상승했던 작년 3월 23일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 5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 여파로 인한 달러화 강세 및 위험 선호 위축이 원달러 환율을 밀어 올렸다고 분석했습니다. 팬데믹 사태 가운데 전국에서 실업수당 사기 청구로 인한 지급액이 무려 수백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일 법무부는 전국적으로 범죄 조직, 개인 등이 관여한 실업수당 사기 청구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슈아 스튜브 법무부 대변인은 팬데믹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3월 이후 630억 달러가 사기 및 오류 등으로 인해 잘못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기 청구 용의자들은 다크웹 등을 통해 개인 신상 정보를 얻어 실업수당 사기에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부 감사실에 따르면 630억 달러는 팬데믹 이후 지급된 실업수당 총액의 약 10%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AP 등 주류 언론은 실업수당 사기로 문제가 되는 20여 개 주의 기관들이 연방정부의 데이터 교환 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가주고용개발국은 지난 1월 실업수당 허위 청구, 사기, 신분 도용 등이 의심되는 청구건에 대한 검토를 위해 140만 명을 대상으로 실업수당 체크 발송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